안녕하세요. 오늘 같이 갯벌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 송우석입니다. 오늘은 갯벌 우리의 친구라는 제목으로 갯벌의 가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갯벌이 어떤 곳인지부터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이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요, 갯벌이 어떤 곳인지 알 수가 있어요. 이 사진을 보면요, 배가 이상하게도 땅 위에 있습니다. 이 배는 왜 땅 위에 있냐면요, 이곳이 바로 갯벌인데요. 이 갯벌은 특이하게도 땅이 되었다가 바다가 되었다가 하는 신기한 곳입니다. 바다는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다가 움직이는 현상이 하루에 2번씩 일어나는데요. 바다가 밀려나가는 것을 썰물이라고 하고, 바다가 밀려 들어오는 것을 밀물이라고 합니다. 썰물은 바닷물이 쓸려 나간다고 해서 썰물이라 부르고, 밀물은 바닷물이 밀려 들어온다고 해서 밀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갯벌이 이렇게 바다가 되기도 하고 땅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아까 본 사진처럼 배가 땅 위에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갯벌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갯벌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갯벌 사진을 보시면요, 우리가 운동장에서 볼 수 있는 흙과 뭔가 많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른 점은요,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물은요, 손으로 콕 찍어서 먹어보면 맹물 맛이 아니라 굉장히 짠 바닷물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다른 점은 독특한 모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결 모양이 있는데 이것은 밀물과 썰물 때 파도가 왔다 갔다 하면서 흙에 흔적을 남긴 것이에요. 다음으로는 질척질척한 특징이 있는데요. 갯벌에 가본 친구들은 갯벌에 발을 올렸을 때 어떻게 됐는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갯벌 위에 발을 턱 올리면 그 발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쑥쑥 빠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질척질척한 땅인 갯벌이 굉장히 많아서 전국에 2482제곱킬로미터의 넓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갯벌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이 갯벌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을 때 어떨까요? 아쉽게도 우리 사람들은 갯벌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 대부분의 식물들은요, 짠물에서 살지 못해요. 우리가 학교에 있는 나무들이 목말라 보인다고 바닷물을 주면 대부분의 나무들은 고사하고 말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열심히 농사를 지으려고 벼를 심어도 바닷물이 밀물로 다시 들어와서 모든 농작물을 망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갯벌에서 농사를 짓지 못할 거예요. 그렇다면 농사를 짓지 못한 이 갯벌에서 커다란 이렇게 멋진 집을 짓고 살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닐 겁니다. 갯벌은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질척질척한 땅이라서 땅이 딱딱하지 않아 큰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갯벌이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요, 우리가 큰 건물을 짓고 살아가는 딱딱한 땅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고 어떤 것을 사람들이 더 선호할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요, 갯벌보다 딱딱한 땅,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곳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아까 갯벌이 굉장히 많다 했는데 우리나라엔 또 다른 기술이 있습니다. 굉장히 엄청난 기술인데 간척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 간척은요, 바닷물을 못 들어오게 막고 갯벌 위를 흙으로 덮어서 갯벌을 딱딱한 땅으로 만드는 기술인데요. 우리나라에 갯벌이 많고 그 갯벌을 농사도 못 짓고 건물도 못 지으니까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갯벌을 다 간척지로 바꿔도 괜찮을까요? 사실은 갯벌은 엄청난 가치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간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이 갯벌은요,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처럼 보이지만 숨겨진 가치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이 갯벌의 가치에 대해서 한 개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크게 4가지 가치를 가지고 왔는데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치는요, 갯벌은 많은 생물들의 집이 되어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갯벌은 우리나라를 찾는 철새들의 소중한 쉼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갯벌은 해양 생물들만 사는 곳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 즉 어민들이 살아가는 아주 소중한 공간입니다. 마지막으로 갯벌은 우리가 갯벌에 살지 않아도 갯벌이 우리가 지켜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자연재해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데요. 이제부터 한 개씩 한 개씩 각 가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치인 집이 되어주는 갯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갯벌에서는 갯벌을 집으로 삼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몇 친구들을 선생님이 데리고 왔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요. 어떤 친구인지 감이 오시나요? 이 개 사진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꽃게랑 다르게 뭔가 조금 다르게 생겼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자세히 보면 오른쪽 집게발이 굉장히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먹이 큰 개를 우리는 농개라고 부르는데요. 별명으로는 갯벌의 주먹대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개는 특이하게도 수컷 친구만 큰 집게발을 갖고 있는데 이 큰 집게발은요. 농개의 몸무게 중에 반절 이상을 차지할 만큼 굉장히 큰 집게발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수컷 농개들은 이 집게발을 언제 쓰냐면 먹이를 사냥할 때 사용하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친구들은 언제 쓰냐면 다른 수컷 농개들과 영역 다툼을 할 때 사용하거나 아니면 암컷 농개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구애 활동을 할 때 집게발을 위아래로 흔들면서 춤을 출 때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작은 집게발로만 밥을 먹을 수 있어서요. 수컷 농개 친구들의 경우에는 암컷 농개 친구들에 비해서 먹을 것이 부족하면 살아남기가 조금 힘들다고 합니다. 농개들 중에서는요. 더 특이하게 생긴 친구들이 있어요. 이 오른쪽 사진을 보면요. 이 농개는 다른 농개들과 다르게 손이 하얀색입니다. 이 하얀 집게발을 가지고 있는 친구를 우리는 흰발 농개라고 부르고 있어요. 농개 자체가 희귀하지만 흰발 농개는 더더욱 희귀해서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예전에는 많았지만 간척으로 인해서 갯벌이 많이 사라지고 갯벌이 오염되면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아주 심각한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친구입니다. 이런 흰발 농개가 우리나라 갯벌에서 살고 있어요. 선생님이 다음으로 소개할 친구는 갯개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갯벌에 사는 개라고 해서 갯개라는 이름이 붙은 친구입니다. 네, 이 갯개는요. 갯벌에서 사는데 갯벌 중에서도 돌무더기가 있거나 풀이 조금이라도 있는 곳에서 구멍을 짓고 살아갑니다. 이 갯개는 다 크면 몸 크기가 4cm 정도 되는 크지 않은 개인데요. 예전에는 농개처럼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았던 친구인데 농개와 마찬가지로 갯벌이 많이 사라지고 훼손되면서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된 친구입니다. 다음 친구는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갯지렁이입니다. 갯지렁이 중에서도 몸이 굉장히 큰 흰 이빨 참 갯지렁이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친구는 원래는 몸 길이가 40cm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에서 팔뚝 정도의 길이 정도밖에 자라지 않는데 그 중에는 2m까지 자랄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상상을 했을 때 2m짜리 갯지렁이 여러분들 봤을 때 귀엽나요? 징그럽나요? 사실 선생님도 처음 봤을 때는 이 흰 이빨 갯지렁이가 꽤나 징그럽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까 이 흰 이빨 참 갯지렁이는요. 갯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친구였어요. 우리가 운동장 흙을 보면요. 모래모래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으로 공기가 들어가야 흙이 썩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데 갯벌을 생각해 볼게요. 우리 처음에 갯벌에 대해서 배울 때 갯벌에는 바닷물이 가득 차 있다고 했어요. 이 질척질척한 갯벌은요. 구멍이 있기는 한데 그 모래 사이에 바닷물이 가득 차 있어서 공기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우리 흰 이빨 참 갯지렁이가 갯벌에 구멍을 굉장히 많이 내주고 있어요. 이렇게 구멍을 짓고 살아가는데요. 이 구멍을 통해서 공기가 들어올 수 있어서 갯벌이 썩지 않고 건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징그럽게 생겼을 수 있지만 흰 이빨 참 갯지렁이는 우리 갯벌에서 아주 소중한 친구고요. 이 친구도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어서 우리가 법적으로 지켜주고 있는 친구입니다. 다음으로는요. 이 친구는 짱뚱어라는 친구인데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 친구는 물고기인데도 불구하고 땅 밖에서도 숨을 쉴 수 있는 아주 신기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우리 사람처럼 폐는 없어요. 폐는 없지만 피부를 통해서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썰물이 생겨서 갯벌이 드러나면
갯벌 위에서 돌아다닐 수 있는 친구입니다. 더 놀라운 거는 이 친구는 아래에 있는 지느러미로 점프까지 할 수 있는 아주 특이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도 예전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굉장히 많았지만 요즘에는 많이 적어진 친구입니다. 다음으로는 식물 친구를 한 친구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친구는 특이하게도 다른 식물들이 살지 못하는 짠물이 가득 찬 갯벌에서 살 수 있는 나문재라는 친구입니다. 이름은 나문재인데요. 별명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 친구의 별명은 갯솔나물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을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갯솔나물이라고 했는데요. 이 뜻은 갯벌에 사는데 이 친구가 생긴 게 꼭 우리 소나무 잎처럼 보인다고 해서 갯벌에서 자라는 솔잎 같다 해서 갯솔나물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갯솔나물 이름 중에는요, 나물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데 우리 나물이라는 단어 언제 많이 쓸까요? 맞아요. 나물은 원래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의 이름을 붙이는데요. 이 나문재는 예전부터 우리나라 갯벌에 많이 자라서요. 어민들이 어린 순을 나물로 무쳐 먹어서 갯솔나물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갯벌에서 짠물에서 자랄 수 있는 친구들을 염생식물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친구들은 특이하게도 바닷물에 있는 소금기를 자기 몸에 저장할 수가 있어요. 자기 몸을 짜게 만들어서 바닷물을 먹어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굉장히 특이한 친구입니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갯벌에서 살아가는 친구들을 알아봤는데요. 갯벌에는 1년 내내 살아가는 친구들 말고 우리나라 갯벌에 잠시 들렸다가 쉬어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요, 우리는 철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갯벌에는 굉장히 희귀한 철새들이 돌아다니는데요. 이 철새들 중 두 친구를 선생님이 오늘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이렇게 생긴 친구인데요.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흰 몸을 가지고 있고요. 검정색 얼굴에 커다란 부리를 가지고 있는 이 친구는 저어새라는 친구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왜 저어새라는 이름이 붙었냐면요. 가운데 사진을 보면 이 친구가 먹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 친구는 주걱같이 생긴 큰 부리를요, 물속에 넣고 휘휘 저어서 먹는다고 해서 저어새라는 이름이 붙은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우리나라에 여름쯤에 오게 되는데요. 전 세계에 현재 5,000마리밖에 남지 않은 친구입니다. 예전에는요, 500마리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가 많은 사람들의 보호를 통해서 5,000마리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5,000마리라고 하면 여러분이 저새 많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말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에 비둘기가 몇 마리 정도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는요, 비둘기가 100만 마리 정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해 저어새는요, 전 세계에 5,000마리밖에 남지 않아서 굉장히 심각한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친구가 어디서 알을 낳냐면 바로 우리나라 갯벌에서 알을 낳고 있습니다. 번식 활동을 하는 저어새 중에 90%가 우리나라 갯벌에서 알을 낳고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 갯벌이 사라지게 된다면 이 저어새는 더 심한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선생님 조그만한 철새 친구를 가지고 왔는데요. 다음으로 선생님이 소개해줄 친구는 널쩍부리도요라는 새입니다. 이 친구는 몸 길이가 14cm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조그만한 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전 세계를 여행을 하는데요. 이 친구는 겨울을 따뜻한 동남아에서 보내기 위해서 러시아에서 동남아까지 여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 여행을 하는 도중에 잠깐 쉬어가는 공간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우리나라 갯벌입니다. 널쩍부리 도요새는요, 러시아에서 살다가 우리나라 갯벌을 거쳐서 미얀마까지 날아갑니다. 우리나라 갯벌에서 쉬면서 이 친구는 몸을 굉장히 많이 키우는데요. 먹이를 많이 먹어서 몸의 지방을 굉장히 많이 채운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쉬지 않고 미얀마까지 날아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친구는 전 세계에 지금 1,000마리도 남지 않은 굉장히 심각한 멸종위기종인데요. 이 친구가 우리나라에서 음식을 많이 먹지 못하고 미얀마로 출발하게 된다면요,
이 친구는 날다가 힘이 떨어져서 떨어지게 되는데 실제로도 미얀마 상공에서 요즘 넓적부리 도요 새들이 날다가 힘이 지쳐서 떨어지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요, 우리 이 갯벌은요, 동물 친구들 그리고 식물 친구들 같이 해양 생물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도 살아가고 있어요. 갯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민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예전부터 갯벌에서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갯벌에서 우리는 다양한 해산물을 얻어가면서 살고 있는데요. 이 어민들은 굉장히 특이한 배를 타고 다닙니다. 이 배를 우리는 뻘배라고 하는데요. 한두 명 정도만 탈 수 있는 배입니다. 서핑보드 같이 생긴 이 뻘배 위에서 타면서 끈적끈적하고 질척질척한 갯벌 위를 빠지지 않고 어민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조개를 채취할 수 있는 거예요. 이래서 이렇게 갯벌은요, 동물 친구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에게도 아주 소중한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갯벌에 살지 않아도 갯벌은 우리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육지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갯벌은요, 바다로 밀려 들어가는 쓰레기나 오염물질들을 정화해줍니다. 우리가 길거리에 버린 쓰레기가 바람을 타고 비를 타고 아니면 또 오염물질들도 바람과 비를 타고 바다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처음으로는 바다로 들어가지 않고 강물을 타고 흘러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강물은 대부분 바다로 이어져 있는데 그 바다로 이어지는 곳에서 갯벌이 많이 형성되어 있어요. 이 갯벌은요, 그 쓰레기들을 바로 바다에 넘어가지 않게 막아주고요. 이 쓰레기들을 갯벌에 살고 있는 많은 미생물들과 많은 생물들이 분해시켜서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그 이후에 바다로 돌려보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갯벌이 없다면 우리가 길거리에 버린 쓰레기가 바로 바다로 들어가서 바다의 오염이 훨씬 심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는요, 자연재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기도 하는데요. 태풍이 왔을 때 우리 사람들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태풍은요, 물이 있는 곳에서 힘이 강해지는 특성이 있는데 갯벌이 넓게 펼쳐져 있으면 바다에서 만들어진 태풍이 갯벌에서 조금 약해져서 육지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갯벌은 우리 사람들에게 태풍의 완충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갯벌은 스펀지 같은 역할도 해주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 흰이빨 참개찌렁이 이야기를 하면서 갯벌 모래모래 사이에는 바닷물이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 강물이 가끔씩 비가 많이 오면요, 홍수로 넘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넘치는 물들을 갯벌이 굉장히 많이 흡수해 준다고 합니다. 갯벌의 구멍구멍 사이에 강물이 들어가서 바로 홍수가 나지 않고 어느 정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갯벌은 우리 사람들도 보호해주는 아주 소중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 갯벌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요, 오염으로 인해서 갯벌이 많이 훼손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쓰레기로 많이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쓰레기로도 많이 더러워지고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나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갯벌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쓰레기로 인한 피해를 선생님이 사진으로 갖고 왔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요, 우리가 아까 봤었던 저어새 친구가 나와 있어요. 이 저어새 친구의 몸을 보면요, 낚싯바늘에 찔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5,000마리밖에 남지 않은 저어새가 우리나라를 매년 찾아오는데 이렇게 찾아왔다가 쓰레기에 의해서 사망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저어새뿐만 아니라 다양한 철새들도 고니 같은 친구들도 쓰레기를 먹고 죽는 일들이 생기고 있어요. 다음으로는 간척으로 인한 파괴가 있는데 아까 간척은 질척질척한 갯벌을 딱딱한 땅으로 바꾸는 기술이라고 했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갯벌이 예전부터 많았기 때문에 갯벌의 소중함을 잘 알지 못해서 갯벌을 아주 옛날부터 간척을 해왔었는데요. 가장 오래된 기록을 보면요, 고려시대 때도 간척을 했었던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땅이 좁기 때문에 간척을 많이 해왔는데요.
간척을 하다 보니까 현재 남아있는 갯벌은 원래 있었던 갯벌의 반절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쓰레기와 간척으로 인해서 갯벌이 많이 사라지고, 그리고 거기서 살아가는 친구들도 집과 쉼터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선생님이랑 어떻게 해야 그러면 이렇게 소중한 갯벌을 지킬 수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약속으로 우리가 이 갯벌을 지켜주고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예전에 무분별한 간척을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갯벌을 법으로서 지켜주고 있는데요. 예전부터 행해졌던 무분별한 간척을 막기 위해서 습지보전법이란 것을 제정하여서 갯벌을 법으로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 법을 통해서 우리는 갯벌을 어떻게 지키고 있냐면요, 갯벌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갯벌을 마음대로 간척한다던가, 건물을 짓는다던가, 멸종위기 종을 잡는다던가, 심지어 모래나 흙을 채취하는 것들을 막으면서 갯벌을 지켜주고 있어요. 또 갯벌을, 예전에 간척했었던 갯벌들을 다시 갯벌로 만들기 위해서 복구 사업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소중한 우리의 갯벌을 전 세계인들이 같이 지켜주기 위해서 2021년도에 우리나라의 갯벌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은요,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이 지켜서 다음 세대에게 넘겨줘야 될 소중한 것들을 말하는데요. 우리나라 갯벌은요, 굉장히 다양한 멸종위기종과 희귀철새들이 사는 곳이라서 이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등록이 되면서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같이 우리나라의 갯벌을 지켜주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도 갯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갯벌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사실 여름에 많이 놀러 가게 되면요, 바다에 쓰레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쓰레기들을 여러분이 첫 번째로는 버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바다에서 버리지 않은 쓰레기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바다로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학교나 골목길에 버린 쓰레기가 바람과 비를 타고 바다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도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갯벌에 쓰레기를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줍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우리 소중한 갯벌을 지키기 위해서 쓰레기를 줍고 싶을 수 있는데, 주울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쓰레기 중에는 비닐봉지 같이 위험하지 않은 쓰레기도 있지만 캔이나 유리조각 같이 날카로운 쓰레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레기를 주울 때는 맨손으로 절대 주워서는 안 되고요. 장갑과 집게를 사용해서 쓰레기를 줍는 것이 좋습니다. 쓰레기를 줍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갯벌에 놀러 가면요, 아까 수업에서 배웠었던 저어새나 큰디뿌리 도요나 다양한 개들을 만나볼 수도 있어요. 만나게 되면요, 저 친구 수업에서 봤었던 친구인데 반갑네 하고 소리 지르면서 다가갈 수도 있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갯벌에 사는 친구들은요, 대부분 겁이 많아서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거나 자신에게 달려오면 겁을 먹어서 그곳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갯벌에서 다양한 바다 친구들을 보게 되면요, 절대로 가까이 가거나 만지지 않고 멀리서만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갯벌에 가면요, 우연히 여러분들이 아까 수업에서 배웠던 것처럼 쓰레기에 걸려있는 동물 친구들을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친구들을 보면요,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에 가까이 다가가서 그물을 풀어주고 싶을 수 있는데 절대로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몸을 다친 친구들은요, 여러분들이 가까이 오면 자기 자신을 잡아먹으려는 줄 알고 오히려 여러분들을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가까이 가지 않고 멀리서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면 우리가 전화를 통해서 도와줄 거예요. 어디로 전화할 거냐면 바로 119로 전화해 줄 거예요. 119는 원래 우리가 불이 났거나 사람이 다쳤을 때 전화를 하는 곳인데, 바다에서 전화를 하면요, 해양 생물들을 전문적으로 구조해 주시는 구조대 분들과 연결해 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가까이 가지 않고요, 119로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줍다가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가져갈 곳이 없다면 그때도 119에 전화해 주시면요. 쓰레기를 수거해 주시는 분들이 와서 굉장히 많은 쓰레기들을 가져가 주시니까 그 쓰레기가 너무 많다고 낙심하지 말고 119로 전화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오늘 갯벌의 가치랑 갯벌에 살아가는 다양한 친구들, 그리고 갯벌이 처한 위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까지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첫 번째 봤었던 사진을 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갯벌은요, 밀물과 썰물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었는데 이 갯벌에서 우리는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건물도 지을 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다양한 가치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로 다양한 생물들의 집과 쉼터가 되어주고요. 우리 사람들을 지켜주는 방파제 역할도 해주고 다양한 어민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간척이라고 하는 대단한 기술이 있다고 해도 이 넓은 갯벌을 우리가 마음대로 함부로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워봤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갯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만 더 소개해 주도록 할 텐데요. 갯벌은요, 여러분들만 지켜서는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갯벌을 지키기 위해서 쓰레기도 줍고 쓰레기도 버리지 않고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해도 만약에 갯벌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대부분이라면 갯벌은 지켜질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아무리 쓰레기를 많이 주워도 다른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면 갯벌에는 언제나 쓰레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요,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아직 갯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들에게 알려줄 수도 있고요. 우리 요즘 친구들이 많이 보는 유튜브에도 갯벌 생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다른 친구들에게 공유하면서 갯벌에는 이렇게 다양한 친구들이 있고 다양한 가치가 있으니까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지켜줘야 된다고 말하는 방법도 갯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오늘 선생님이랑 이야기하는 시간 마치도록 할 텐데요. 갯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워봤는데요. 우리 이 소중한 갯벌 가치를 알게 되었다면 이제부터라도 갯벌의 가치를 알게 되었으니까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갯벌을 지키는데 앞장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집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이제 선생님은 여기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